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어떻겠어? 처음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했죠.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아니, 그런데 진짜로 결혼을 하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즉각적으로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까요?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느낌. 그런 생활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조건을 내걸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그분은 충격을 받아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셨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듣고 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이신 이명자님은 갑작스러운 청혼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거리셨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속으로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청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과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담고 있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명자님의 용기 있는 결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포에 사시는 이명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김포에 사는 65세 이명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얼마 전에 겪은 황당한 일 때문인데요. 매일 아침 저는 새벽 산책을 나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아침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해가 뜨기 전이나 막 뜰 무렵에 집을 나서서 공원이나 근처 산책로를 걷는 게 저의 일과예요. 그러다 보면 매번 비슷한 시간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할아버지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매일 마주치고 자주 눈이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아세요? 하는 식으로요. 저는 원래 성격이 활달하고 웃음이 많은 편이에요.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생활력도 강하고요.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가까운 지역에 살지만 굳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지내는 타입이거든요. 예술 활동이나 사교 모임을 좋아해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뭐가 외로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요 라며 웃으며 대답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어떻겠소? 아니, 이름과 나이를 주고받는 사이이긴 하지만 단둘이 밥을 먹거나 각자 집에 초대를 한 적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느닷없는 청혼은 누구라도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지? 하고 당황하게 만들 법하잖아요. 하지만 전 즉각적으로 상대를 매몰차게 무시하거나 말도 안 된다며 화내기보다는 잠시 머리를 굴려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바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때 할아버지께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 생활 패턴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기였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가서 좋아하는 카페에 들러 차를 한잔하고 잠시 시간을 보낸 뒤에 집에 돌아오는 이 패턴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도 떨고 건강 체조나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런 활동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취향과 관심사를 살릴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이런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 루틴을 절대 깨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죠. 사실 노년에 재혼하거나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는 통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면 새벽 운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좀 늦게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냐는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새벽형인 사람이 저녁형인 상대에게 밤에 일찍 자고 새벽부터 움직이자고 할 수도 있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때때로 상대방이 우리 결혼했잖아. 어느 정도 맞춰야지라는 태도를 보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어요. 내가 늘 해오던 생활 리듬을 절대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한 거죠. 결혼이든 동거든 서로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간섭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그럼 도대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의미가 뭔가? 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미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확립된 나만의 루틴이 있고 그것이 제 건강과 행복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제 삶의 스케줄과 방식을 절대 간섭하지 않고 지켜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한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잖아 라고 반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같이 살든 안 살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조건도 말씀드려야 했죠.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조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만의 생활 패턴을 꼭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서로 맞춰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몸에 밴다고요. 그리고 그 패턴이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런 걸 누군가와의 결혼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보다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죠.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내 연금, 내 통장, 내 저축은 오롯이 내 마음대로 쓸 테니 절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결혼 후에 발생하는 생활비나 기타 지출도 각자 합당한 방식으로 부담하자고 제안했어요. 보통 부부가 되면 가계 경제를 합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혼하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이전 혼인에서 축적한 재산이나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있다면 유산이나 재산 분배 문제로 더 민감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부부가 되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재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가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걸 봤어요. 당신 통장에서 왜 그렇게 큰 돈이 빠져나갔어? 자녀들한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말들로 다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완전히 독립 재정을 고수한다고 해서 필요할 때 전혀 돈을 보태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결혼을 이유로 상대방이 내 통장도 내 통장이라고 당연시하거나 부부라면 큰 지출을 결정할 때 같이 의논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피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주고 싶을 때도 일일이 상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마음이고 제 돈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제 두 번째 조건을 듣고 더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마도 부부가 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연대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노년에 이르러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어요. 굳이 공동 재정으로 묶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결혼 생활 도중에 금전 문제로 생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어요. 한번 얽히면 풀기 어려운 게 돈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자녀들도 있고 각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다르고 써야 할 곳도 다를 텐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겐 세 번째 조건이 또 남아 있었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조건은 서로의 건강이나 집안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나이에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니까요. 결혼하면 보통 배우자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간호를 해주어야 한다고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도 분명한 선을 긋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조건은 서로 건강이나 집안일 등에서 책임을 묻거나 간섭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나는 몸이 불편해지면 건강보험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당신이 전담으로 내 간병인이 되어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서로 도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건 곤란해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당신한테 간호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간호해야 한다는 것도 원치 않고요. 가사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당신이 내가 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떠넘기지도 말고요. 저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챙겨 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관계예요. 보통 노년의 재혼을 결정할 때 서로 외로운 시기에 의지가 될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도와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당신도 당신 것을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동등한 선에서 서로 도울 수도 있지만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죠. 할아버지는 제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아프면 배우자가 간호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구나 라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해해요. 제가 내건 조건들이 전통적인 결혼관이나 상호 돌봄의 의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걸요.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돌봄 문제를 사적인 영역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나 개인의 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돌봄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내 생활 패턴에 간섭하지 말 것. 새벽 산책도, 친구 만남도, 취미 생활도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것. 내 통장은 내 것이고 생활비는 공평하게 분담해요. 셋째, 서로 간호나 돌봄을 의무화하지 말 것.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고 필요하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3가지 조건을 들으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금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뒤로는 새벽 산책 시간에도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꽁지 빠지게 도망가신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제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의 방식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혼이란 게 서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 나이에서 돌아보면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무조건 희생하고 맞춰가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아버지께 그런 조건을 내건 것도 결국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나이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가끔 주변에서 할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원칙이요. 내가 편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사는 게 왜 고집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써야 한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그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아플 때 혼자 있고 싶은데도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간섭한다면 괴롭지 않을까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본 노인 부부들의 모습도 있어요. 서로 건강할 때는 좋았는데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건강한 배우자는 간병에 지치고 아픈 배우자는 미안함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제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노년에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망가신 것도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아마도 전통적인 부부의 모습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면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저는 달랐죠. 저는 결혼을 해도 독립적인 관계를 원했어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요. 어쩌면 제가 바란 건 결혼이라기보다는 좋은 친구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끔 새벽 산책을 하다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요.
할아버지는 잘 지내시는지, 혹시 다른 분과 좋은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일찍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우리 나이에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같이 살든 따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또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결혼이든 뭐든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 동네 복지관에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더라고요. 서예도 하시고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시고 댄스 스포츠도 배우시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세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우리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나이 들면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요. 마치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것처럼 꼭 누군가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로움이라는 건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도 있고, 가끔 보는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죠. 취미 생활하면서 만난 동료들도 있고요.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께 제가 그런 조건을 내건 것도 사실은 이런 제 삶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미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내건 3가지 조건은 결국 하나로 통해요. 바로 나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게 결국은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이대의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든 재혼이든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하세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다면 그것도 당신의 권리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꼭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는 건 편견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이 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청혼을 받으신다면 겁내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걸 정확히 말씀하세요. 상대방이 도망간다고요? 그럼 도망가게 하세요. 그건 결국 서로에게 다행인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면서 사는 것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할아버지의 청혼을 거절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제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걸요.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의 삶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은 어쩌면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일지도 몰라요. 내 생활 패턴을 지키는 건 곧 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건 곧 나의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는 거고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지혜의 풍경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외롭다는 이유로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해요. 그게 결혼이든 혼자만의 삶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새벽 산책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어요. 똥이 터오는 하늘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해요. 아,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 수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나는 나답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시길 바라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더 단단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면서요.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그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뵈었어요. 다른 할머니와 장보기 하시는 모습을 봤죠.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눴어요. 참 좋더라고요.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결국 인연이란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자님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명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참 멋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혜의 풍경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지혜가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귀중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풍경,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